안녕하십니까? 동원개발그룹이 지원하는 강한대학 동원과학기술대학교의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2차년도 성과 공유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다은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는 중에도 우리 대학 혁신지원사업 인류형 2차년도 성과 공유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행사는 총장님 축사를 시작으로 혁신지원사업단장의 2차년도 혁신사업 종합성과와 차년도 운영계획, 교무처장의 교육영역 우수성과, 교육혁신센터장의 참경험형 교육과정 인증체계 구축 및 운영 사례,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겸 비교과 통합지원센터장의 경험기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운영 사례 및 성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학 손영우 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총장 손영우입니다. 힘든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대학 전 교직원의 노력으로 일궈낸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2차연도 성과 공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5년간 평생직업교육 특성화대학 사업을 통해 평생교육의 틀을 구축하였으며 이러한 기반을 모체로 2019년부터 재학생 중심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교육 환경이 매우 빠르고 다양하게 변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나 교직원, 학생 여러분께 매우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 성인 학습자 수요 증가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대학 교육의 혁신이 당연한 듯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대학은 현장 중심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CDR 중심의 전공, 교양, 비교과 교육과정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교육혁신을 이루었으며 학생들의 창의력 증진과 다양한 신산업 맞춤 교육을 위한 창의융합 교육관을 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인재 양성을 위한 한 축으로서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올해 우리 대학의 취업률을 71.2%라는 개교 이래 가장 높은 취업률을 달성케 하였습니다. 이는 교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대학 혁신지원사업 2차년도 성과 공유회를 축하하며 교육 시스템의 혁신과 교수법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전 구성원의 노래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과 공유회 첫 번째 발표로 혁신지원사업단장의 2차년도 혁신사업 종합성과와 차년도 운영계획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장인성 교수입니다. 올해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이 2차년도 사업이 2월 말부로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차년도 혁신지원사업은 작년에 저희들 12월에 여러분 교수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그 양산에서 저희들을 실시한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과 공유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저는 사업단장으로서 전체적인 혁신지원 사업의 성과를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혁신센터 이 3개 부서에서 정량적이고 좀 세부적인 성과를 발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차년도에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사업 성과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대학의 교육 목표는 교수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대학의 비전은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미래형 평생직업 교육대학입니다. 저희 대학의 교육 근학 이념은 인간, 진리, 봉사 요 세 가지의 근학 이념을 가지고 있고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은 참인간, 참지식인, 참인재라는 인재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학의 교육 목표 및 인재상 양성을 위해서 저희 대학은 비전 2025 플러스라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통해서 교육 행정 복지 첨단화, 장애 실무 교육 활성화, 학생 맞춤형 역량 지원 강화, 산학일 체험 교육 네트워크 강화, 사회적 책무 강화, 그리고 특성화로서는 평생 직업 교육 운영 체계 혁신이라는 6개의 꼭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학의 혁신 지원 사업의 목표 및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대학의 혁신 지원 사업의 목표는 3S DMI 경험 기반 실무 융합형 인재 양성입니다. 자, 이러한 목표를 달성을 하게 되면 우리 대학은 미래 사회 대응에 신직업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혁신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3개 꼭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 혁신 파트 분야, 산학협력 혁신 파트, 그 다음에 기타 혁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3개의 꼭지를 통해서 우리 대학은 최고 수준의 실기 능력을 기르는 대학, 그 다음에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산학협력대학, 지역사회발전과 함께하는 강소 혁신대학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본 혁신지원 사업의 목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자율성과 지표로는 교육혁신 역량지수, 학생경험 강화지수, 현장 친화 강화지수, 대학혁신 역량지수 요 4개가 저희 대학의 자율 핵심 지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발전 계획과 혁신 사업의 목표 연계성을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앞에서 우리 대학의 대학 혁신 중장기 발전 계획은 6개 꼭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가 인프라 분야, 하나는 역량 중심 교육 지원 분야, 그 다음에 학생 역량 지원 분야, 가치 창출형 산학 협력 분야, 그 다음에 상생협력 지역공헌 분야, 직업교육 특성화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6개의 꼭지 중에서 저희들이 혁신지원 사업계획을 인프라와 역량중심 교육 지원에서는 저희들이 교육 혁신 파트로 연결을 시켰고 학생 역량 지원과 가치 창출형 산학협력 부분의 꼭지는 산학협력 혁신으로 저희들이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역공헌이나 직업교육 특성화는 저희들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하는 강서 혁신대학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대학체제 혁신에 연계를 시켜가지고 발전계획과 혁신사업과 연계성을 강화를 하였습니다. 네, 우리 대학의 혁신사업의 목표 정확하게 이제 한 도표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장기 발전계획 인재상은 참인재, 참인성 3가지의 어떤 인재상이 있는데 그 3가지 인재상을 좀 엮어서 저희들이 자기주도형 사회친화적 창의실용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인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은 2019년도에 6대 핵심 역량을 도출하였습니다. 하나가 참인성, 대인관계, 자기주도, 문제해결, 창의융합 글로벌이 되겠습니다. 요 6개의 핵심 역량을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산업 방향으로서 교육혁신, 산학협력혁신, 기타 이렇게 3가지 꼭지로서 사업이 진행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에 대한 각 꼭지별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교육 핵심 파트에서는 이제 교육과정 핵심 부분이 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전공, 교양, 비교과 이 3가지 파트로 나눠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차원으로라는 것은 2019년도 핵심지원 사업이 시작이 됐을 때의 성과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2차원도는 2020년도에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교수님들, 여러 교수님들 아시다시피 200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면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집단, 집체 교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가장 큰 핵심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공교육 부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DCR 전공 교양 비교과 통합형 교육 과정을 2019년도에 학과가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20년도에 200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는 역량 기반 교육 과정에 대한 어떠한 운영을 좀 이제 올해 2020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통합형 교육 과정을 DCR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대학의 홈페이지도 많이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또 눈에 띄는 게 융합 교육 과정을 2개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가 헬스케어 비즈니스 과정, 그 다음에 하나는 호텔 외식 조리과와 호텔 관광 경영과 쪽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융합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교양 교목은 1차년도에는 저희 대학이 교양 과목이 4개의 체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트 인재인 교과목, 교양 소양, 직업 기초, 기초 학습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0년도에서는 2020년도에는 기초교양 교과목이 3개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인재 양성 교과목, 교양 일반 교과목, 직업 기초 능력 교과목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1차년도 19년도에는 2년제가 교양이 11학점 이상이 되었습니다만 2차년도에는 9학점 이상, 3년제는 1차년도에는 13학점인데 2차년도에는 11학점 이상으로 좀 교양 교과목을, 정규 교과목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줄어든 교과목에 대해서는 비교과 쪽에서 많이 이제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이제 비교과 교육 쪽에서는 2019년도에 저희들 1차년도에 이 비교과 교육에 대한 것은 우리 대학의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비교과 교육 과정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도 부서별로 지원이 시작이 됐고 성과도 부서별로 나누어서 결국에는 이 비교과 프로그램이 학생들한테 어떠한 역량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저희들이 비교과 통합지원센터를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비교과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비교과 교육과정 한 체계를 완료까지 구비를 해서 구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비교과 교육과정 학생평가단을 운영을 하고 이 학생들한테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하고 홍보하고 하는 학생평가단 운영을 강화하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학습 핵심 부분에서는 학습 역량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년도에는 기초학습 부진자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표적으로 UNA 학습 요령검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단발적인 프로그램을 지원을 했습니다. 자, 2000년대에는 저희 대학에서 이 학습 역량 부분에서는 대표적으로 학사 경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를 했고 거기에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두드림 감성 학습 코치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우는 데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역량 부분에서는 선진화된 1차년도에는 선진화된 교수 설계 운영 능력 함량 교수님들의 연수를 굉장히 많이 좀 지원을 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자, 그런데 이제 2020년도 들어와 2차년도에는 시대적인 그런 환경에 따라 가지고 온라인 수업 운영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활용법, 콘텐츠 제작 등 온라인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교육 스킬에 대한 연수가 많이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방법에 대해서도 올해 좀 변화가 좀 컸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대학 1차년도에는 조금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할 수 있었으면 온오프라인 혼합형 교과목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 이런 쪽에 조금 포커스를 줬는데 2차년도에는 저희들 그 대학의 CTL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대학의 혁신 교수법 4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문제 중심 학습, 그 다음에 프로젝트 기반 학습, 팀 기반 학습, 플립러닝, 하브루타 등 이러한 핵심적인 방법이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많이 적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교육 질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교육 과정에 이제 우리 대학은 교육 품질 관리를 뭐 체계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과목이라든지 학과라든지 대학의 3단계 교육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다가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뭐 교육혁신센터에서도 발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대학의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제, 즉 창경험형 교육과정 인증제를 도입을 해서 2000년도부터 학과별로 교육과정 인증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목 학과 대학의 3단계 교육 품질 관리를 전면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러한 성과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역량 강화 체계 부분에서는 1차년도에 저희 대학에서는 혁신지원 사업비를 가지고 더 키움 학생 역량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구축된 시스템이 완벽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차년도에서 조금 그 시스템을 보완을 하고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을 굉장히 2차년도에는 활성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통합관리 시스템이 오픈이 된과 동시에 저희들이 12월까지 로그인 수가 약 54,000건 정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더 키움 학생 역량 종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비교과 상담, 이력관리, 취업 상담들이 이 통합관리 시스템에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스톱 지원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키움 학생 역량 통합관리 시스템의 활용은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 핵심 역량 부분에서 우리 학생들, 저희들이 19년부터 디스트하고 디스트 플러스 역량 인증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제를 개발을 해서 2차년도에 저희들이 약 한 102명의 역량 인증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 근데 이 디스트 플러스 역량 인증제는 우리들만의 용어고 우리들만의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학의 학생들이 이러한 역량 인증제를 가지고 회사를 취업을 했을 때 회사에서는 이 역량 인증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2월 말에 디스트 플러스 역량 인증제에 대한 정보를 저희들이 팜플렛으로 제작을 해서 지역 산업체에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는 이렇게 해서 역량 인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대학 출신의 학생들을 취업을 하면 이런 역량을 저희들이 보장을 합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취업할 때 좀 잘 봐달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 환경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1차년도에는 강의실 5개, 그 다음에 간호학과 실습실 등 3개 하고 스포츠과학부의 헬스 실습실을 좀 구축을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썼고요. 2차년도에는 플립러닝실, 그 다음에 또 도서관의 3층에 있는 창의융합관, 그 다음에 전기과에 있는 스마트 전기전자 실습실, 필라테스 실습실, 이러한 부분에 실습실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혁신지원 사업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실습실 구축 계획은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성인 학습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 직업 교육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모든 실습실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산학 파트가 되겠습니다. 산학 핵심 부분에서는 첫 번째 고지가 산학상생협력입니다. 산학상생협력에는 산학협력 네트워크, 기업지원사업, 현장사업, 인큐베이팅 이 3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변화된 것은 산학협력 네트워크 부분은 저희 대학이 1차년도에는 교수님 중심의 산학협력 네트워크가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차년도에는 교수님 개인보다는 기관 중심의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굉장히 강화해서 좀 많은 산학협력 가족회사 체계를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에
2000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통해서 약 300몇 명의 교육생이 생기는데 거기서 나오는 산업청하고 저희 대학하고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동일한 사업을 혁신 지원 사업과 중소기업 지원센터 사업비를 가지고 뭐 한 기업에 중복으로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서 혁신 지원 사업보다는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 컨설팅, 재직자 직무 교육들을 많이 지원을 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장성업 인큐베이팅은 산학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들이 좀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실시 운영 효율도 조금 떨어졌고요. 그리고 FTP 프로그램 운영률도 조금 작아지고 막 그런 조금 성과는 낮아졌다. 그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들의 이제 산학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학협력 실적 우수위원 동원 산학 어워즈상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올해가 이제 2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하나 또 변화가 된 것 중에 하나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주관 사업 중에 자율형 양산 하이브리드 산학연 협의체 위탁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이 위탁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의 교수님이 전담 PM 역할을 하면서 약 40개의 산학연 협의체 회원들이 주기적으로 저희 대학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학협력 활동을 위한 제도적 노력으로서는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교수님들의 산학협력 활동을 좀 평가를 좀 세분화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 조금 많이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특히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과물을 교수님들의 업적평가에 좀 반영을 하자라는 게 저희들 제안입니다. 그래서 교육처에다 지금 제안을 해놓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저희들이 그 대학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 계획을 19년도에 만들어 놓은 거를 조금 더 개정을 해서 현 시대에 맞게끔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창업 지원 부분에서는 취창업 진로 심리 부분에서는 뭐 시스템 구축이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학생 자기 융합관, 그 다음에 도서관 1층에 학생 상담실을 저희들이 좀 올해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도서관 2층에 오시면 학생들이 역량 개발실 바로 앞에 학생 휴게 공간을 확보를 해서 학생들이 편히 쉬게 할 수 있게 두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 심리 프로그램 파트에서는 저희들이 2000년대에는 고이용군 대상의 심층 상담 프로그램을 좀 프로세스를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고이용군의 학생들을 제일 처음에 자신감 향상, 대인관계, 도드립, 감성 코치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2000년대에는 약 17개 학과가 학년별 단계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데 참가를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이제 1차년도에는 단절돼서 움직인 프로그램들이 2차년도에서는 진로 설계, 직무 분석, 이미지 메이킹, 입사 지원서, 노동법, 면접 스피칭, 그리고 2차년도에는 특히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 다음에 교육의 성과를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경진대회를 진행했다. 요걸 좀 이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3차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한테 조금 격려 차원에서 경진대회를 많이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 부분에서는요, 저희들이 이제 창업 동아리 창업 동아리가 있는데 우리 대학에 이때 창업 동아리의 멘토로서는 저희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입주한 기업 대표님들 저희들이 1차년도에는 좀 지정을 해서 학생들이 창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서포트를 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년도에는 창업 보육센터 대표님이 아니고 창업 분야에 연관된 멘토들을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우리 학생들의 창업 동아리하고 연계를 시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에는 특히 온라인으로서 창업 실무 특강이 운영이 되었고요. 특히 우리 창업 화이팅 경진대회가
1차년도에 17팀이었는데 2차년도에는 25개 팀이 참여를 함으로써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 학생들의 온라인의 이 실력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이제 여기서 입상한 3개 팀이 아주 성적이 우수한 아이템인데, 이러한 아이템이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창업 실무 컨설팅을 전문가를 붙여가지고 실시를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창업 분야를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창업의 어떤 분위기에서 좀 즐겁게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학이 지금 올해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꾸며놓은 진로 지금 구축 그 시스템 현황입니다. 그래서 경력 단계별 진로 심리 프로그램 운영,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교육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경력 단계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로 설계, 직무 분석, 이미지 메이킹,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시상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루틴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2차년도 한 해 동안 즐겁게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그 대학 체제가 2차년도에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2000년도에 지금 새롭게 신설된 그 센터를 보면요. 비교과 통합지원센터가 저희들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본부 차원의 중소기업지원센터. 요거는 양산시하고 공동 그 사업을 하는 센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격수업지원센터가 규모처 산하에 또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공심화과정운영센터가 또 신설이 되고요. 또 최근에는 기획처 산하에 IR 성과관리센터가 신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센터가 3차년도에는 센터 본연의 업무를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성원 역량 강화 부분에서는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교수님들의 직무 연수를 거의 오프라인으로 많이 했는데,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상반기에 중간적인 교원 토론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연계교육이 조금 이루어졌다라고 2차년도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 그 혁신지원 사업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후지학 선도 사업이라고요. 요거는 이제 3륜 사업입니다. 요거는 경남정보대학교와 저희 대학과 그 다음에 마산대학교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양산직업교육센터가 만들어졌고요. 그 안에서 2020년도 한 해 동안 치매 예방관리사 전문가 과정들 10개 과정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이 145명에 개강은 153명, 이수율은 97% 정도 됐고요. 교육의 성과로서는 자격증 취득이 51명에 창업 2명, 취업 연계가 1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뒤에 또 갑자기 이루어진 사업 중에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의 사업비를 가지고는요, 우리 대학의 온라인 수업 질 향상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웹백스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지 태블릿 펜 구입, 그 다음에 교수님들의 그 교수법 특강, 학습도구 활용법, 동영상 편집, 그 다음에 블렌디드 러닝 그 교육실 구축, 이런 곳에 사업비가 투자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산하협력 저희들이 대학의 우수성과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이 지역의 중소기업이 약 1000여 개가 있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런 중소기업을 어떻게 대학에서, 전문대학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니까 인적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 대학하고 양산시하고 협약을 해서 양산시에서 재정적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대학이 일부 투자를 하지만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통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19개 가정에 353명의 교육생을 배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 등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을 해서 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을 23개 기업을 완료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기업 컨설팅 부분에는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님들한테 컨설팅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비를 가지고 요 밑에 보시면 우리 대학의 동국과학기술대학교 중소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업들이 교육 신청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컨설팅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들은 강의실의 교과목도 확인할 수도 있고, 시행수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다른 대학과는 조금 차별난 산학협력에 대한 우수 성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2000년도에 교육적인 성과를 이렇게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대학의 그 재학생의 만족도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부터 해서 학사 지원 체계까지 6개 항목으로 이렇게 나눠버리면 학생 지원 분야가 18년 대비 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상승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행정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그 만족도가 증가했다. 그 다음에 학사 지원 체계도 만족도가 굉장히 증가를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학생들의 그 졸업생들의 만족도를 한번 보시면요. 졸업생들의 만족도가 급격하게 좀 올라간 파트는 이 교수학습 지원 파트입니다. 그래 아무래도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CTL이나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학습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또 뭐 창의융합감, 역량개발실 이런 것들을 잘 수해서 이제 그 저희들이 환경을 받고 풀림러닝실 구축하고 하니까 학생들이 캠퍼스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59%에서 83%까지 올랐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혁신 지원 사업이 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체 만족도가 되겠습니다. 산업체 만족도는 19년도, 20년도 데이터를 비교를 했는데요. 우리 학생들의 의사소통, 문제 해결, 자기관리,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한 부분에 산업체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동소이하게 뭐 19년보다는 20년도가 우리 학생들의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한 부분이 조금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산업체에서는 평균적으로 80% 이상의 학생들의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대학의 2000년도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 그 다음 CTL, 그 다음에 직업교육혁신센터, 교무 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 꼭지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처장님 및 센터장님이 정량적인 수치를 가지고 사업 성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교무처장의 교육 영역 우수 성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혁신지원사업 교육영역 부분에 대해서 우수성과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맡은 동국과학기술대학교 교무처장 이선녀입니다. 교무처에서는 융합전공과 관련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고 교양교육과정 운영체계를 다시 좀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DCDR 운영체계를 도입을 했고 역량 강화 주간 운영을 한 내용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문식 산학 트랙과 산학 융합 교과목 운영 그리고 복학생 OT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무처에서는 교육 영역 부분에서 융합전공 과정을 운영했는데 헬스케어 비즈니스 과정과 호텔 조리 앤 서비스 융합 과정 두 가지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헬스케어 비즈니스 과정은 스포츠 재활운동학부 그리고 보건행정과 간호학과 사회복지과 해서 참여 인원을 한 32명을 모집을 해서 계절학기 4학기를 활용해서 수업을 운영했습니다. 그 수업한 목적은 교육 수요자 중심의 학사제도 혁신을 하고자 하는 다양한 학사를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 성과는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융합전공과정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호텔조리 서비스 융합과정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호텔 관광경영과와
호텔 외식조리과 한 23명을 모집을 해서 2020학년도에 2학기부터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수업을 이제 시작한 그런 참고 자료고요. 그리고 한 학기를 끝나고 나서 교육 만족도 조사한 결과는 매우 그렇다가 29.7%, 그렇다가 51.7%, 보통이 15.2%로 모두 보통 이상이 90%를 넘는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융합전공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번 2020학년도에 교양교육과정을 동국기술대학교에서 운영체제를 다시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3B 운영체계로 기초교양, 핵심교양, 균형교양으로 체계를 다시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 대학의 기초교양의 교육 목표를 설립을 하였고 그리고 기초교양의 핵심 역량을 매핑을 해서 그리고 기초교양의 직업 기초 능력을 또 다시 다 매핑을 해서 교과목을 도출하였고 이거에 대해서 운영체계를 다시 정비를 하였습니다. 기초교양의 교육 목표는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그리고 DCDR 기반 핵심 직업 기초 능력 배양, 그리고 융복합 등 사회 요구 역량을 갖춘 균형 있는 인재 양성입니다. 그래서 교양-교육 과정에 교육 목표를 세우고 운영 체계를 재정비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국기술대학에서는 2020학년도에 CDR의 운영 체계를 도입을 했는데 CDR이라고 하는 것은 전공별로 명확한 진로 경로와 진로 개발 로드맵을 구축을 해서 학생들이 진로를 조기에 선택을 해서 명확한 진로 지도 체계를 본인이 스스로 체계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DCDR이라고 하면 동국기술대학교만의 CDR을 재정리를 하였습니다. DCDR이라는 것은 전공, 교양, 비교과 모든 교과목을 아우르는 동국기술대학교만의 맞춤형 교육과정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을 체계를 정비를 해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꿈과 진로를 선택을 해서 자기한테 맞는 취업처로 우리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생 성공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성공 취업률입니다. CDR별 전공 교육을 통해서 전공 취업률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주도 설계를 해서 취업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방법으로는 DCDR 인증제 연계를 구축을 해서 학생들에 대한 상담, CDR 상담과 평생지도 교수 상담을 연계를 구축을 해서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춤형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름으로 해서 기대 효과는 지역사회 맞춤형 전공 취업률 향상시키는 겁니다. 우리 양상 지역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고 학생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DCDR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DCDR은 고도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이 고도화라고 하면 성공 취업률과 자기주도적 취업 설계를 먼저 개설을 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을 합니다. 문제점을 도출해서 DCDR에 맞는 유형별의 DCDR 모델을 개발을 해서 직무 분야 중심의 취업 분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문제점을 도출한 것에 따라서 개선사항을 직업기초능력이나 핵심 역량 진단평가에 관한 개선사항을 도출해서 결국은 3타입의 DCDR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DCDR 인증제를 도입을 하게 되었고 직무 중심의 DCDR 상담 교수제를 도입을 해서 DCDR 고도화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운영계획과 지침을 마련하였고 대학 부서와 각 학과마다 같은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교무처에서는 DCR 지도교수제를 배정을 해서 양식을 제공했고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DCDR에 맞는 매핑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산학취업처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현장 실습과 DCDR의 매핑을 다시 시행을 했고 학과에서는 지도교수 상담 및 보고서 작성을 하면서 직무별로 취업률을 지금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한 내용을 가지고 중간 점검을 하고 성과 진단을 내려서 그 다음 해에 개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다음 성과로는 역량 강화 주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이 다른 대학과 다른 거는 보통은 15주 수업을 하고 있는데 1주를 역량 강화 주간을 만들어서 그 주간에는 교육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일주일 동안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역량 강화 주간에는 교과 교육과 비교과를 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학생 개인별에 맞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도 하고 환경 분석을 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참여 인원은 1,47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 성과로는 6대 핵심 역량을 함량을 도모하였고 그리고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조금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습 동기에 효과적인 증진을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왔는데 만족도 조사에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더 키움 프로그램이나 SNS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와 마일리지나 이런 혜택들을 조금 더 확대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학생들의 그런 참여가 있었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선 사항으로는 조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개발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강화할 것이 필요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역량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매핑도 조금 부족했고, 그래서 이제 차기 년도에는 지금 인재상과 교육 목표에 맞는 비교과 프로그램과 그리고 핵심 역량에 맞는 그런 매핑이 필요하고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기 년도에는 이런 문제점을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활동을 한 그런 사진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고, 운영 절차는 일단 첫 번째에서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부 결제를 받고 그리고 프로그램 신청자를 모집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고 나면 매 프로그램마다 만족도 조사를 해서 완료에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문식 산학 트랙 운영을 했는데, 이 주문식 산학 트랙이라고 하면 산업체와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산업체 부서장들의 특강을 하고 그리고 현장 체험을 했습니다. 그 기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현장 체험을 했고, 현장 체험을 통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인턴으로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2020학년도에는 서원유통에서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총 40명의 인원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아주 우수한 성과를 이뤘는데 4명이 지금 인턴 사원으로 지금 취직이 되어 있는 상태고, 만약에 인턴이 끝나면 정직원으로도 채용이 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활동한 모습 보시면 되고, 지금 만족도 조사 했는데 만족도 조사에서 그렇다가 34.0%, 보통이다가 17.0%, 매우 그렇다가 48%로 이 프로그램 또한 보통 이상이 지금 90% 이상이 되는 매우 만족한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학생들에게 나왔습니다. 결과가. 운영 절차로는 일단 체결을 먼저 했습니다. MOU 체결을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체 인사 초빙을 해서 수업을 운영을 하였고, 그 다음은 이제 교무처장 주관 한해 사전 면접도 보고 면접을 실시해서 지금 최종으로 4명이 합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산업융합 교과목을 운영을 했는데 15주 중에 3주간은 산업체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학생들에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산업융합 교과목을 운영했습니다. 교육 지금 프로그램은 인원은 599명이 참여를 했는데 아마 이제 많은 학과에서 이걸 참여를 많이 하셨고 27개 강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융합교과목의 운영 목적은 이제 산업체 전문가가 강의를 함으로 해서 현장 중심의 교육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학생들의 산업체 현장 적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산업체 인사를 초빙을 해서 직접 수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만족도를 보시면 그렇다가 23.2%고 보통이다가 6.7% 그리고 매우 그렇다가 69.2%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운영 절차는 일단 이것 마찬가지 이 프로그램도 운영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최종 교과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하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수업을 운영을 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결과 만족도 조사까지 이렇게 6단계의 운영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학생을 위한 그런 OT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복학생들이 학교에 빨리 적응할 수 있고 중도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는데 보통 대상자는 복학생이 140명 중에 116명이 참여했습니다. 참여율은 82.9%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그래서 운영 성과로는 중도 탈락률이 좀 감소되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또한 만족도는 2019년도 2학기에는 95.3%였는데 지금 2020년도 2학기에 96.8%로 만족도가 상향되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2020년도 2학기에는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운영했는데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도에 우리 계획은, 교무처의 계획은, 융합전공 과정을 더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웰리스 헬스케어라는 융합전공을 과정을 다시 새롭게 또 추가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그리고 원격 수업에 대해서 운영 체계를 다시 정비해서 이번 학기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공심화과정 질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여서 운영을 고도화할 예정이고, 주문식 산업 트랙과 산학융합 교과목은 다시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원과학기술대학교 교무처에서 그런 성과나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 시간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교육혁신센터장의 참 경험형 교육과정 인증체계 구축 및 운영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혁신센터 최경아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교육과정 질관리 혁신 사례로 참 경험형 교육과정 인증체계 구축 및 운영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면 목적 및 필요성, 교육과정 인증 체계와 인증 성과에 관한 부분, 그리고 향후 기대 효과 순입니다. 우선 목적 및 필요성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으로 우리 대학의 인재상 교육목표 비전이 있는데 이 대학의 인재상 교육목표 비전이 과연 학과의 교육과정과 정합성을 이루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또 교육 주요 수요자인 산업체와 학생이 요구하는 현장 중심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을 잘 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또한 교육은 결국 개선 활동을 통해서 계속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지량삭이 잘 되는지에 대한 교육과정 개선 체계 및 성과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그런 목적에 의해서 교육과정 인증제가 구축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과정 인증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대학의 인재상과 비전을 바탕으로 해서 4가지 교육 원리를 도출했습니다. 교육 원리에는 참신성, 신뢰성, 도전성, 가능성 이렇게 4가지 교육 원리를 도출해서 각각의 교육 원리에 따라 교육 내용은 교육과정의 혁신성, 교육과정의 체계성, 그리고 교수법의 새로운 도전, 역량 달성의 가능성으로 교육 원리 내용까지 도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증제 구성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인증제 구성 체계는 크게 필수평가 준거와 영역별 평가 준거로 나뉩니다. 필수평가 준거는 대내외 평가에서 주요한 대학의 핵심 정량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고, 영역별 평가 준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4가지 교육 원리에 대한 평가 부분과 정량으로 평가하는 테드아이 평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균형적인 판단이 가능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 인증 유형 및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증과 조건부 인증, 인증 유예,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증 같은 경우는 앞에 4가지 영역에서 4개 영역 이상 모두 충족하거나 필수평가 준거가 B 이상 된다고 하면 인증 평가를 받게 되고요. 이에 대한 기간은 2년입니다. 조건부 인증 같은 경우는 4개 영역에서 3개 영역 이상 충족하거나, 그리고 필수평가 준거가 모두 다 B 이상이다 라고 할 때 부여되고, 인증기간이 1년입니다. 인증유예는 4개 영역 중에서 한두 개 영역이 충족되거나 필수평가 준거가 하나라도 C가 있으면 인증유예 판정이 내려지고 6개월 후에 별도의 인증기간 없이 6개월 후에 보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인증 참경험형 교육과정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나서 2020년도에 예비 인증을 거쳤고, 올해 지금 본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 인증은 작년 8월에서 9월에 이루어졌고, 예비 인증의 목적은 본인증 시행 전에 학과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어느 점의 개선사항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도출해서 개선 및 완료해서 본인증에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예비 인증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증 대상은 저희가 현장 중심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인증 결과는 아래 그래프와 같은데, 인증인 총 4개 학과가 인증을 했고요. 조건부 인증이 7개 학과, 인증 유예가 6개 학과가 나왔습니다. 영역별로 좀 살펴보시면 참신성은 우리 대학에서 참신성이 가장 4개 영역 중에 낮게 나왔는데, 총점 3점에 평균 2.40점이 나왔고요. A등급에 5개, B등급에 7개, C등급에 5개 학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뢰성 영역에서는 우리 대학에서 신뢰성 영역이 가장 높게 도출됐습니다. 평균은 2.78점으로 A등급에 8개 학과, B등급 5개, C등급 4개 학과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도전성 영역인데요. 도전성은 대학 평균 전체로 봤을 때 2.47이고, A등급이 6개, B등급이 5개, 그리고 C등급이 6개 학과가 나왔습니다. 가능성 영역을 보면 평균은 2.60이고 A, B, C 해서 각각 6개, 5개, 6개 학과가 도출됐습니다. 필수평가 준거를 보면 필수평가 준거는 대학의 주요 정량 지표로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그리고 취업률로 구성되는데 A, B, C가 각각 표와 같이 이렇게 학과가 도출됐습니다. 저희가 예비 인증을 하고 난 후에 A, B 학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인증 기준을 도달했다 보고 별도의 개선 사항을 그냥 환류만 해드렸고요. C등급 같은 경우는 본인증에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개선 계획을 세우고 이행 실적을 좀 제출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고, 다행히 C등급 학과에서 잘 협조해 주셔서 이행 실적까지 낸 상황입니다. 다음은 본인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 인증을 하고 난 후에 개선 사항이 좀 발견됐는데, 이 3가지 개선 사항을 완료해서 이번에 본인증을 1, 2월에 걸쳐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개선 사항이 반영된 것은 외부 전문가 위촉입니다. 예비 인증할 때는 평가위원이 내부 교원들로만 참여가 되다 보니까 객관성이 좀 결여되어 있지 않나라는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이번에 본인증 때는 외부 전문가 2인을 참여시켜서 교육과정 인정에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증 등급의 기준값의 설정 고도화인데, 저희가 보통 인증에 대한 기준값을 결정할 때 평균값을 결정하다 보니까 이 평균값이 기준값으로서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요. 예비 인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증 기준값을 지금 재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인증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준값을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필수평가 준거 점수의 학과별 차등 적용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충원율이나 취업률이 다 좋은 학과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인증을 받고 조금 비교적 학과마다 사정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씩 충원율이 떨어지거나 취업률이 떨어지는 학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인증을 받지 못한다면 과연 교육과정 개선의 의미가 있을 것이냐는 판단에 의해서 필수평가 준거를 학과별로 조금 다르게 기준값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과에서 목표값을 설정하고 저희 평가팀에서 이를 검토 후 승인 또는 조정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증 대상은 원래는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학과의 행정부담을 고려해서 인증 희망학과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21년도에는 전체 학과에서 30% 이상을 인증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인증 절차를 보시면 우선 처음으로 저희 센터에서 교육과정 인증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인증 신청 및 자체 평가 보고서 제출 기간인데 6개 학과가 지금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고요. 이번 주 내로 저희 교육혁신센터 평가팀과 외부 전문가 2인이 인증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 결과가 통보되면 혹시나 학과에서 이의 신청을 하신다고 하신다면 저희가 이의 신청 결과를 또 검증하고 반영해서 최종 결과를 안내하고 그리고 인증서 및 인증 간판을 수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좀 말씀드리자면 우선 올해는 인증의 첫 해년도이기 때문에 30% 이상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원래 100%를 기반으로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예비 인증과 본 인증 사이 기간이 너무 짧아버리면 개선 사항을 반영할 시간이 조금 촉박하다고 느껴서 60% 이상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도 성숙기에는 90% 이상에서 100% 수준에서 도달하려고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기대효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기대효과는 3가지 주체별로 좀 나눴는데요. 학생 같은 경우는 결국 저희 인증에 현장 중심 교육을 잘 운영하는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체 중심 교육 이수를 통해서 취업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CDR 중심으로 개인별로 맞춤형, 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학생 만족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학 차원에서는 교육과정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면 결국은 졸업생의 역량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대학의 경쟁력 역시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육과정 자체를 우리 대학만이 기준이긴 하지만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 대학 교육과정을 잘 이수한다면 결국 취업이 보장된다는 시그널을 주다 보니까 우수학생 유치도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산업체 차원에서는 우리 대학의 현장 중심 교육을 받은 학생이 결국 산업체에 취업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수 인재 채용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거라고 보고요. 신입사원을 재교육하는 데 드는 시간을 이미 대학에서 그 산업체에 맞게 교육을 하고 배출한다고 하면 그 시간 및 병비를 절감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겸 비교과 통합지원센터장의 경험 기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운영 사례 및 성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경험 기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내용은 목차와 같습니다. 크게 5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2차년도 혁신지원사업 교육혁신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재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2019년부터 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혁신지원사업 중 교육혁신 영역은 최고 수준의 실기 능력 학생을 기르는 대학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학생 성장 중심 교육 운영 체계 확립이라는 혁신 전략 아래 학사제도 혁신, 경험 기반 교육과정 혁신, 경험 기반 교수학습 혁신, 경험 기반 교육 환경 첨단화, 교육 질 관리 통합 체계 혁신이라는 5대 전략 과제를 반영하여서 경험 기반 교육을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면서 우리 대학에서는 발빠르게 온라인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대응 교육혁신 영역 운영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 운영 안정화를 위해서 4단계로 교수학습을 지원하였습니다. 첫 번째, 비대면 온라인 수업 규정을 마련하였고요. 두 번째에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 교육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캠퍼스를 고도화하였고 콘텐츠 제작 도구를 지원하였으며 콘텐츠 제작용 스튜디오를 설치하여서 콘텐츠 제작과 그리고 비대면 수업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3단계는 교수법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교수법 연수와 콘텐츠 제작을 지원을 하였는데 닥줌과 줌, 웹엑스 활용 교육을 상시적으로 실천하였고 PPT 제작과 저작권 교육을 병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수별 1:1 비대면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서 양질의 비대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4단계 수업 관리 측면에서 비대면 수업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실시간 비대면 수업 문제를 해결해 왔으며 재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비대면 수업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좋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경험 기반 교육과정 혁신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례 중에서 대표적인 교육과정 혁신 사례는 DCDR 연계 역량 기반 비교과 교육과정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학에서는 비교과 교육과정이 각 부서와 학과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학과의 특성과 부서별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비교과 교육과정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통합 관리나 통합 지원 측면에서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0년 4월에 비교과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였고 비교과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체계적인 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과 교육과정은 자율성과 창의성, 도덕성과 책임감을 겸비한 실천적 전문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 아래 DCDR 연계 역량 기반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체계 확립이라는 추진 방향을 가지고 4대 추진 전략과 10대 비교과 영역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더 키움 학생 역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체계적인 비교과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교과 교육과정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학생들이 미래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창의 실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실천적 창의인성 함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두 번째, 학생들의 성장 단계와 수준별 학습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세 번째, 학생들의 심리 상담과 진로 지도를 위해서 개인 밀착형 그리고 개별 지도까지 제공함으로써 밀착형 심리 상담 진로 지도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계적 취창업 역량 강화를 통해서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고 전문성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과 교육과정의 4가지 영역은 단순히 비교과 교육을 통한 핵심 역량뿐 아니라 전공교육과 미래설계와 경력개발과 교양교육을 지원하는 통합적인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비교과 교육과정의 이수 체계를 살펴보면 총 8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키움 시스템을 통해서 핵심 역량을 진단하게 되고요. 이 역량 진단 결과를 학생들이 확인을 하게 되겠죠. 진단 결과에 따라서 더 키움 시스템에서는 부족한 역량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고요. 학생들은 또 그 추천 프로그램뿐 아니라 본인이 관심이 있는 프로그램을 탐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우리 대학에서는 더 키움 비교과 교육과정 가이드북을 제공하여서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비교과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프로그램 탐색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더 키움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프로그램의 참여가 종료되고 나면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더 키움에서 만족도 평가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른 수료증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한 학기 동안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점수를 부여하여서 마일리지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더 키움 학생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이 19년과 다르게 22년도에는 보다 체계적인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로, 각 학과별로 굉장히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창의인성에서는 4차 산업 인터랩ing 창의융합교육과 인성특강 외에 15개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고 학습 역량에서는 튜터링 프로그램과 더 배움 전공 역량 향상 프로그램 외에 31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심리상담, 진로 지도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심리성장 프로그램과 진로 탐색 프로그램 외에 10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요. 치창업 역량에서도 교내 취업 캠프, 창업 동아리, 주문식 산악 트럭 외 14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비교과 프로그램이 2020년도에는 총 70여 개의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창의성과 학습 역량과 그리고 치창업 역량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운영하여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교과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서 아띠 홍보단을 구성하여서 비교과 프로그램 홍보 자료 제작과 배포에 힘써 왔으며 프로그램의 질적 관리를 위하여서 학생평가단을 조직하여서 1학기와 2학기에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FGI 모임을 통하여서 학생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였습니다. 네 번째, 경험 기반 교수학습 혁신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학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9년과 달라진 부분이 바로 이 4차 산업 인터러빙 창의융합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러빙은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코딩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였고요. 2020년도에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또 관심을 토대로 하여서 빅데이터와 유튜브 크리에이트까지 확장시켜서 3개의 과정을 신설 운영하였습니다. 코딩과 빅데이터,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에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그리고 나서 1박 2일 캠프를 통해서 집중 실습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제별 평가를 통해서 활동 우수팀에 대한 시상을 통해 성취감을 구취시키는 과정으로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었습니다. 각 과정별로 20명의 학생들이 참석을 하였고요. 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100%였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을 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두드림 감성학습 코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사 경고자와 고위험군의 학교 생활과 심리 및 학업에 대한 흥미도 향상을 도와서 중도 탈락 사전 예방을 위해서 3개 부서가 협업하여 진행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교무처나 그리고 학생 취업팀에서 개별적으로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3개 부서가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좀 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원들을 할 수 있었고 학생들의 만족도뿐 아니라 학업 성취에도 좋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교무처에서는 학사 경고자를 선정하여서 피어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요. 산업취업처 학생취업팀에서는 고위험군을 선정하여서 감성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학습 멘토링을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3개 부서가 같이 협업하여서 학생들의 전반적인 지도와 관리 그리고 성과까지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 사례입니다.
특히 2020년도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대면 수업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핫 이슈였고 또 그것이 교육 혁신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교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위한 교수법 연수를 적극 지원을 하였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닥줌과 줌,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교수 능력 향상 교육을 4회 동안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인 웹엑스 활용 교육을 4차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수업 집중도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효과적인 파워포인트 교환 제작 방법 교육을 2회 진행을 하였고요. 그 외에도 1:1 정례적인 양질의 콘텐츠 개발 교육과 그다음에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저작권, 노하우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방법 혁신으로 혁신교수법 적용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경험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5개 교수 방법을 혁신교수법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5대 교수법이라는 것은 문제중심 학습, 프로젝트 기반 학습, 팀 기반 학습, 플립러닝, 하브루타 5가지를 일컫는 건데요. 1학기에는 여성 건강 간호학 외에 20개 교과목을 운영하였고요. 2학기에는 좀 더 확대되어서 성능 위주 소방 설계 외에 38개의 교과목이 혁신교수법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혁신교수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서 혁신교수법 특강을 시작으로 하여서 혁신교수법 컨설팅, 혁신교수법 적용, 그리고 혁신교수법 사례 공유를 통해서 우리 대학에서 경험기반 교육과정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왔고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호응도 있었고 또 그 혁신교수법이 적용된 교과목에 대한 강의 만족도도 90% 이상의 좋은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 경험기반 교수학습 혁신을 돕기 위해서 기반 시설로 스마트 교육 환경 조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도서관 1층에 역량 개발실을 구축하여서 개별 학습과 집단 학습과 그리고 학습 라운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하였고요. 도서관 2층에 창의 융합 교육관을 설립하여서 학생들이 다양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코딩 실습실, 프레젠테이션 실습실, 촬영 스튜디오, VR실, 3D 프린트 실습실,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하여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또 융합 능력을 지원하는 그런 시설들을 완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적극적인 또 지원들이 이루어질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년도 혁신지원사업 교육혁신 영역 운영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CDR 기반 비교과 교육과정 고도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공과 교양, 비교과 교육과정 연계성을 강화하고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체계와 더 키움 시스템의 고도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경험 기반 교수학습을 정착화시키기 위해서 온 오프라인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스마트 러닝 기반 수업 운영과 혁신 교수법을 통한 교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스마트 교육 환경 시스템 구축을 보다 가속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위해서 이 캠퍼스를 고도화시킬 예정이고요. 플립러닝실 구축을 확대하여서 학생들이 경험을 통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 구축된 역량개발실과 창의융합교육관이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교과 교육과정 및 교육의 질 관리를 고도할 계획입니다. 학생평가단, 수요조사,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PDCA 기반 CIPP 모형에 따라서 교육의 질을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원개발그룹이 지원하는 강한대학, 동원과학기술대학교의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2차년도 성과공유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